네, 자,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페이지 한글맞춤법 20항부터 할 차례죠. 명사의 이가 결합을 해가지고 부사나 명사가 됐을 때 그때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앞에 길라잡에서도 다뤘지만 20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20항 읽어보겠습니다.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1번 부사로 된 것 보시겠습니다. 곳곳이 이런 식으로 곳곳에 이가 결합을 한 것이죠. 곳곳에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낱낱이, 목목시, 샅샅이, 그 다음에 아빠피, 집집이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원형을 다 밝혀줬고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명사로 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배팔이, 곰배팔 플러스 2입니다. 바둑 플러스 2, 바둑이, 산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 절름발이. 자, 여기 지금 나오는 상당수의 그 말들이 좀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989년도는 1953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아무래도 좀 끝난 지가 그래도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하여간 이런 좀 그 몸에 장애를 가지신 전쟁 때문에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좀 배려심 있게 그렇게 좀 사회가 좀 하여간 배려심 있는 그런 이제 뭐 안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그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야겠습니다만 이거 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막 비하하고 막 이러는 표현들 이런 걸 참 만들어낸 거 보면은 참 인간 사회가 좀 얼마나 하여간 그때 당시도 뭐 그때 당시가 또 얼마나 좀 이렇게 그 사회상이 그랬는지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예들은 다 빠져야 되는 예들인데 뭐 하여간 뭐 아직까지 그냥 빠지지 않고 계속 규정이 한번 정해지면 이제 고쳐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그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배팔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팔뚝에 아랫부분이 없거나 아니면 팔이 이렇게 되신 그런 이제 장애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말들이에요. 뭐 애꾸눈이, 육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이 6개인 분들이죠.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하나 더 나신 분도 있고 또 보니까 여기에 또 하나 더 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간 그 수술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만 그런 분들 아니면 뭐 절뚝발이 절름발이 뭐 이런 식의 그런 표현들이 다 좀 이렇게 그 용례까지 나와 있는 것 하여간 좀 되게 안타까운 그런 그 하여간 용례들이라고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이제 참고 보시겠습니다. 곰배팔이란 팔이 꼬부라져 붙어 펴지 못하거나 팔뚝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낮게 이르는 말이니까 이런 용례들은 좀 다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하여간 앞에 있는 원형을 다 이가 붙었을 때는 앞에 있는 원형을 다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 보시겠습니다.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이외에 이, 히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이외에 다른 전미사가 붙으면 앞에 원형 밝혀 적지 않는 것. 요거 뭐 계속 지금 식광서부터 관통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꼬락선이 이건 꼴, 네 꼴이 뭐 그게 뭐냐 이렇게 꼴에 거기에 악선이라는 그런 전미사가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 아니다 보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끄트머리 이것도 끝에 음머리가 결합을 한 것이고 모가치 이건 몫의 아치가 결합을 한 것입니다. 바가지 박의 아지가 결합을 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전미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래 해설 보시겠습니다. 이런 예는 아래와 같이 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고랑, 구렁, 끄트러기, 모가지, 사태고기, 소가지, 소댕, 오라기, 터럭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이 이외의 전미사가 결합을 해서 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아래 이제 설명을 읽어보시면요. 모가치는 몫의 아치가 붙어서 된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본 규정을 적용해서 목사치로 몫의 기억 시옷이니까 그래서 시옷이 이제 넘어가서 목사치로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지만 아무도 목사치로 발음을 안 한단 말이죠. 다 모가치로 발음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뭐 앞에 어차피 그냥 그 아치가 붙어가지고 앞에 원형 밝혀 적지 않으니까 발음대로 그렇게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게 목사치로 적을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 어원적인 형태를 인식하지 못하며 또 발음 형태도 모가치로 굳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용에 따라 모가치로 그냥 발음대로 이렇게 적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보시면 이와 같은 유형으로 값어치가 또 있어요. 근데 값어치는 또 왜 이렇게
비읍 시옷을 다 적어놨느냐. 어치가 결합을 했는데 이가 아니라 어치라는 점사가 결합했는데 왜 값이라는 앞에 원형을 밝혀 적었느냐. 요 문제예요. 요것은 값어치에서의 그 어치는 사람들이 점미사로 사전들에서 점미사로 다뤄지고 있지만 그렇게 보면 분규정을 적용하여 값어치로 적을 것이고 모가치의 경우와 같이 발음 형태를 취한다면 값어치로 적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한 푼어치, 10원어치, 100불어치, 1000엔어치, 10,000프랑어치, 10만 마르코치 다 옛날 표현들이네요. 예, 지금은 다 유로로 통일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뭐 프랑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그 옛날의 그 화폐 단위였고 마르크는 이제 독일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지금은 유로로 다 통일이 됐지만 하여간 이런 것처럼 그 쓰이는 어치는 의존명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치가 붙는 푼, 원, 값 등의 그 형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푼어치, 원어치와 같은 표기 형태의 거부감을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치 같은 경우에는 비록 잔미사로 사진에 올라가 있지만 사람들이 다 그거를 단어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치는 그냥 봐주기를 했다. 그래서 원하고 어치하고 다 앞에 있는 뭐 프랑 어치 뭐 이런 식의 그 앞에 단위하고 다 독립하는 식으로 그렇게 쓰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치는 좀 약간 예외적으로 그렇게 다 사람들이 독립된 형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 발음대로 그렇게 쓰지 않고 독립해가지고 그렇게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 식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형식으로 다루어서 관역에 따라 값어치로 적는 것이다. 벼슬아치, 반비다치도 마찬가지이다. 자, 예를 보시면 원칙적인 형식은 목사치, 값어치, 벼슬아치, 반비사치 이런 식으로 아치도 전미사기 때문에 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야 될 것이지만 예외적인 형태의 모가치, 원래 발음 모가치니까 그 다음에 값어치, 요 어치라는 게 단어처럼 독립이 되니까 앞에 원형을 밝혀 적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치, 또 여러 가지 아치 또 시리즈, 벼슬아치, 반비다치 이런 애들도 또 이제 약간 독립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다 이런 식으로 비록 이제 이라는 전미사가 아닙니다만 다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형식을 취한 것이다. 예. 자, 그럼 이제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1번 부사를 보시면 짬짬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가 결합을 했을 때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20항의 내용이었죠. 그게 이제 전체적인 가장 큰 내용이어서 그래서 부사에 짬짬이라고 쓴 앞에 게 맞겠습니다. 1번은. 그 다음에 외톨이도 마찬가지죠. 외톨이, 이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외톨에 이가 결합을 해서 그래서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은 외톨이 그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럼 그 외톨이가 외톨박이에서 나왔다는 거 아세요? 예. 외톨박이가 뭔지 아세요? 예, 뭐냐면 우리 이제 밤 있죠? 밤막 가시 있고 그러면 그걸 이제 뜯어내면 그 속에 이제 밤들이 있잖아요. 근데 밤들이 원래 오손도손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야 돼. 아웅다웅 이렇게 막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속에 다 까봤더니 딱 하나만 있을 때 걔가 외톨박이에요. 걔가 외톨이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밤처럼 비유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외톨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밤에서 비유돼가지고 나온 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자 어쨌든 이제 외톨이 이런 식으로 외톨에 이가 결합을 했을 때 이가 결합을 하면 앞에 약간 원형을 밝혀 적는다에 따라서 외톨이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붙임 보시면 무릎팍이 있네요. 무릎악이 있고 무릎팍이 있고 무릎팍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무릎에 악이 결합을 했군요. 그래서 이제 무릎팍이라고 이거는 이가 아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참고로 이제 1번으로 쓰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니까 안 되겠죠. 악은 원형을 밝혀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미사 이 이외의 것은 원형을 밝혀 적으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릎팍 있죠. 둘째. 이번에 이제 무릎팍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예전에 강호동이 사회를 봤던 무릎팍 도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릎팍이라고 그렇게 무릎을 팍 친다고 그래서 무릎팍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그야말로 근거가 없는 그런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팍 완전히 잘못된 그런 표기라고 말할 수 있고 하여간 무릎에 전미사 악이 결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은 요 3번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발음대로 적은 3번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예외적으로 어치 있죠? 어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어치가 이제 독립적인 형태로 많이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은 값어치 이런 식으로 적은 앞에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맞춤법 20이랑 보시겠습니다.
명사, 용언에 이번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을 했을 때 또 용언 명사가 되는 경우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0이랑 보시면은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그래서 1번 예를 보시면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것 값지다. 값에 지다가 결합을 했거든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지다가 결합을 했는데 이럴 때는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지다, 요거 호찌다, 넋두리, 두리가 결합을 했네요. 앞에 넋, 기억, 시옷, 원형을 밝혀 적고 있죠. 빛깔, 깔이 결합을 했네요. 빛, 원형을 밝혀 적고 있습니다. 댕이, 옆댕이의 댕이, 그 다음에 잎사귀의 사귀, 이런 식의 다 앞에 있는 그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것을 보시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낚시, 늑정이, 덮개, 뜻개질, 각작각작하다, 각작거리다, 뜨척거리다, 뜨척뜨척하다 이런 식으로 시, 정의, 개, 개질, 그 다음에 각작, 각작, 작작 이런 애들 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들이네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결합을 하면 앞에 있는 원형을 다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다라타, 국직하다 이것도 다라타, 직하다 이런 말들이 붙으면서 앞에 있는 원형을 다 밝혀 적어서 리을 기억으로 그렇게 다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뭐 넓적하다도 마찬가지죠. 리을 비읍 다 적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다만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은 이제 소리대로 적는다. 즉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그래서 예를 보시면 할짝거리다, 넓다랗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이런 식으로 할짝거리다 이거는 할다에 작거리다가 결합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작거리다, 작. 그래서 그 작이라는 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원래 할짝거리다, 그 리을 티읕, 그 받침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지금 저기 그 겹받침이 리을 비읍, 리을 기억 이런 것들을 겹받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겹받침인데 이게 좀 다른 게 이게 넓적하다와 그 널찍하다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넓적하다는 넓적하다 이런 식으로 리을 비읍을 다 적어줘요. 그런데 널찍하다는 이렇게 적어준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리을 비읍을 적지 않고 리을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이거 적하다가 붙었을 때 리을 비읍 중에 뒤에 것, 요 겹받침 두 개 중에 뒤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둘 다 적어줘요. 둘 다 적어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리을 비읍 중에 이건 앞에 걸로 소리가 나네요. 앞에 걸로 소리 날 때는 발음대로 적어준다 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답안의 1번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의 그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게 겹받침은 약간 좀 복잡합니다. 자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뒤에 결합을 했을 때 그때 뒤에 걸로 소리 나면 둘 다 적어준다. 그렇지만 앞에 걸로 소리 나면 발음대로 적어준다. 둘 다 적어주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준다라는 것, 그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넓다랗다, 널찍하다 이런 거 다 리을 비읍 중에 앞에 걸로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앞에 걸로 그렇게 발음대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끔하다, 말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리을 기억이죠. 막다, 리을 기억에서 온 것인데 그거죠. 앞에 걸로 말끔하다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다 적어주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줘서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이런 식의 이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실축하다, 실끄러마다, 얇다랗다, 얄팍하다 이것도 얇다, 리을 비읍에서 왔겠죠. 그다음에 짧다랗다, 짤막하다 이것도 리을 비읍에서 왔을 것이고 실컷 이건 싫다, 리을 히읗에서 왔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앞에 걸로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발음대로 적어준다. 뒤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둘 다 표기를 원형을 밝혀서 둘 다 표기를 해준다라는 것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보시면 넓적하다, 넓적다리를 넓적하다, 넓적다리로 적지 않는 이유는 겹받침 리을 비읍에서 뒤에 비읍이 발음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즉 그래서 뒤에 걸로 발음되면 둘 다 적어준다. 앞에 걸로 발음되면 앞에 발음대로만 발음대로 적어준다라는 것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약간 기억하여 주세요. 자, 그럼 2번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넙치, 올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 이건 뭐 2번은 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본뜻에서 멀어졌거나 이러면은 굳이 앞에 있는 것을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냥 발음대로 적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넙치라는 게 여러분들 회로 많이 먹는 광어예요. 광어.
그래서 광어가 광어의 광자가 넓을 광자거든요. 그래서 넓은 그런 물고기라는 뜻에서 넙치가 아마 넓다에서 왔다는 것을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여러분 모르셨죠? 예, 넓다에서 왔다는 거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좀 본 뜻에서 많이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발음대로 리을 비읍을 쓰지 않고 그냥 비읍을 그렇게 적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모 이것 옥다에서 왔을 거예요. 리을 기억 있죠? 옥다 예, 올가매다 할 때 그 리을 기억에서 왔을 텐데 근데 이제 올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저기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저기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올무가 거기에서 왔다는 거 잘 모르셨죠? 예, 모르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하여간 요거는 이제 원형에서 본대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래서 그냥 발음대로 올무라고 그렇게 적어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골막하다, 납작하다. 골막하다는 골다에서 온 것 같은데 하여간 리을 히읗에서 온 것 같은데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 본대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해서 발음대로 적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납작하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납작하다도 넓다에서 왔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자, 넓적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겠죠. 그런데 납다예요, 납다. 예, 납다라는 단어는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그냥 발음대로 납작하다 리을 비읍으로 적지 않고 그냥 비읍으로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넙치는 광어 그 한자어 광어와 대응시켜 볼 때 넓다와 결부되는 것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그 어원적 형태가 인식되지 않는 것이므로 소리나는 대로 넙치로 적는다. 그리고 올무, 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도 옥다와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역시 어원적인 형태가 인식되지 않는 것이므로 올무로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고 1번. 자, 명사 보시면 이제 요 내용 기억하시죠?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오면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빛깔, 요거 깔이 결합을 했을 때 앞에 이제 원형을 예, 밝혀 적고 있습니다. 밝혀 적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빛깔과 앞에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용언을 보시면 넓적하다. 이거 저 겹받침일 때 뒤에 걸로 소리 나면 예, 그러면은 이제 둘 다 적어준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넓적하다 리을 비읍 중에 비읍 뒤에 걸로 소리가 나니까 둘 다 적어준 앞에 게 맞겠습니다. 넓적하다 이렇게 적은 것. 그다음에 다만 보시면 다만은 1번 이렇게 저 겹받침일 때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히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준다에 따라서 널찍하다 그 뒤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넙치 있죠. 넙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 광어 하여간 그거 연계시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넙치가 어디에서 넓다에서 왔다는 게 하여간 좀 본뜻에서 멀어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냥 발음대로 넙치 그렇게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뒤에 게 맞습니다. 네, 이번엔 32페이지 제22항 용언에 피사동 전미사나 강세 전미사가 결합했을 때 그 용언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피사동 전미사 즉 이희리기 우구추 얘네들과 그 다음에 강세 전미사 치 같은 것 예, 이런 애들이 이제 결합을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것에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제22항 이제 보시면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전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자, 1번 기, 리, 이희, 구, 우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 순서하고 좀 다르네요. 그냥 이희리기 우구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으키, 이키, 에. 얘네들도 다 이제 사동 전미사들이에요. 그래서 으키, 이키, 에까지 얘네들이 이제 붙는 것은 다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맡기다, 옮기다, 웃기다, 쫓기다, 뚫리다, 울리다, 낚기다, 쌓이다, 할치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기나 예, 리, 예,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이제 붙었는데 그 앞에 있는 원형을 다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굳히다, 굽히다, 넓히다, 앉히다, 얽히다, 잡히다 여기까지는 희가 붙었고요. 돋구다, 속구다는 여기 구가 붙었고 도두다, 예, 여기는 이제 우가 붙었고요. 갖추다, 고추다, 맞추다, 추가 붙었고 일으키다, 예, 이건 으키, 그 다음에 돌이키다, 이키, 이건 없애다, 이런 식이 결합을 했는데 하여간 얘네들 다 결합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앞에 있는 원형을 다 밝혀 적는다라는 것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 아래 해설 보시면 도두다, 돋구다는 안경에 도수다이를 높게 하다라는 뜻으로는 돋구다를 높아지게 하다, 끌어올리다라는 뜻으로는 도두다를 사용하는 게 통례다. 흔히 사용되고 있는 늘구다는 비표준어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사기를 돋구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돋구다라는 표현은 예, 그거는 안경에 도수를
수를 높인다는 뜻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경잠에나 쓸 수 있는 대단히 특수한 용어입니다. 대부분 다 도두다예요. 그래서 사기를 도두건 땅에 흙을 도두건 다 도두는 거니까 다 도두다라는 식으로 써줘야지 돛구다로 써줘선 안 되겠다. 돛구다는 안경도수를 높이다라는 그런 뜻이다. 그런 뜻에만 쓴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늙구다 라는 표현, 늘리는 거 있죠? 늙고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비표준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아래 참고 보시면 썩히다와 썩이다는 썩다의 사동형인데 그 용법이 달라요. 썩히다는 주로 사물에 쓰이고 썩이다는 사람 신체의 일부로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냥 애를 많이 먹여가지고 막 속에 이제 있는 장기가 썩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장기를 썩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사람 속을 썩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썩히다가 아니라 그거는 사람 신체의 그 장기를, 신체의 일부를 그러니까 썩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썩이다라는 식으로 써야지 사람 속을 썩히다라는 식으로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체한테는 썩이다를 쓴다라는 것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다만 이나 희나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돌이다, 들이다, 고치다, 받치다, 붙이다,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 이런 것들 다 본뜻에서 멀어진 애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희리기, 우고추 이런 애들이 붙는다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원형을 이제 밝혀 적어야죠. 그렇지만 그 원형이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굳이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역시 또 돌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본뜻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2번은 치, 뜨리, 트리가 있네요. 얘네들 다 강세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세전미사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뜨리가 붙을 수 있는 곳엔 다 트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뜨리와 트리는 완전 동의어다. 그래서 뜨리 붙을 수 있는 곳에 트리다 붙을 수 있다. 뒤에 그 표준어 규정하면서도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 미리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다 강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예를 보시면 이제 놓치다, 덮치다, 떠받치다, 받치다, 이런 식으로 다 치가 붙고 있죠. 부딪히다, 뻗치다, 엎치다, 그리고 이번엔 부딪뜨리다, 부딪트리다. 이번엔 뜨리트리가 붙네요. 쏘트리다, 쏘트리다, 젖뜨리다, 젖트리다. 이런 식으로 하여간 뜨리 붙을 수 있는 곳에다 트리가 붙을 수 있는데, 어쨌든 치나 뜨리나 트리 이런 강세전미사가 붙었을 때도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것,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3페이지 보실까요? 자, 해설 보시면 부딪다라는 말이 있네요. 부딪는 건 세게 부딪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게 전봇대가 있고, 이 전봇대라고 칩시다. 요거 저기 이제 자동차다. 이렇게 치면, 요게 이제 요 자동차가 세게 부딪는 거죠. 부딪는 건데, 이거를 세게 부딪으면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다. 둘째. 그 부딪다의 강세요. 이게 그냥 부딪는 것, 꽝 하는 것, 부딪히는 것. 그 다음에 얘는 부딪음을 당한 거죠. 부딪음을 당한 거기 때문에 부딪히다입니다. 부딪히다. 그 피동자미사 히가 쓰여가지고 부딪히다. 얘는 부딪힌 거고, 그냥 부딪힌 거는 부딪힌 거고, 세게 꽝 하고 부딪는 것은 뭡니까? 부딪히이다네요. 얘가 부딪히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는 이제 강세전미사고, 이는 피동인 거죠. 그러니까 세게 부딪음을 당했을 때 그때는 부딪히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딪다와 부딪히다, 부딪히다, 부딪히이다 이런 식의 말장난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다를 때마다 뜻이 되게 달라진다는 것. 부딪다라는 것은 그냥 부딪는 것. 그 다음에 부딪히다는 세게 부딪는 것. 그 다음에 부딪히다는 부딪음을 당하는 것. 부딪히다는 세게 부딪음을 당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 붙임 보시면 읍, 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이 읍,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도 강세전미사예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미덥다, 우습다, 미쁘다 이런 식의 미덥다라는 것은 매우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덥다라는 게 믿음직스럽지 않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좀 미덥다의 덥다에 없다처럼 그게 보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그 반대의 뜻입니다. 아주 믿음직스럽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습다 이건 아주 웃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미쁘다 이것도 역시 그 앞에 미덥다와
비슷한 뜻으로 믿음직스럽다, 매우 믿음직스럽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얘네들 up 같은 강세전미사는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강세전미사 중에 그러니까 치하고 트리만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지 up는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것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1번 얽히다. 이거 희가 붙었네요. 예, 붙었을 때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게 맞죠? 이희리기 우구추 앞에 있는 원형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얽히다 그 앞에 게 맞겠고요. 자, 다만 보시면 사과의 상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것의 원형이 무엇인지 모를 때 본드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거기에 따라서 도려내었다. 그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그 다음에 2번 차가 가로수에 세게 부딪혔다. 예, 세게 부딪은 거죠. 세게 부딪은 것. 그러면 강세전미사 치를 쓰는데 그 앞에 있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적어서 부딪혔다. 그 앞에 있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붙임 보시면 미덥다. 요 up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강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거기에 따라서 미덥다고 뒤에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한글맞춤법 23번 보시겠습니다. 그 하다나 거리다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제 이가 붙어가지고 명사가 되는 경우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내용이에요. 자, 23번 보시면 하다나 거리다네요. 하다나 거리다. 그러니까 하다 거리다 둘 다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붙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붙을 수 있는 그런 어근에 둘 중에 하나라도 붙을 수 있는 어근에 물론 둘 다 붙어도 괜찮고요. 예,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이제 얘가 있는데 이제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린데요. 이제 깔쭉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깔쭉 거리다가 돼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래서 깔쭉이라고 하는 것 앞에 원형을 밝혀 적어서 깔쭉이 그 앞에 게 맞겠습니다. 꿀꿀이, 눈깜짝이, 덮어리, 배불뚝이, 삐죽이, 살살이, 쌕쌕이, 오뚜기, 예, 그 다음에 코납작이, 푸석이, 홀쭉이 이런 식으로 다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자, 참고로 하실 게 오뚜기죠. 예, 오뚜기 3분 요리는 그 뒤에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오뚜기로 그렇게 써줘야 된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홀쭉하다 라는 말, 예, 이런 말이 있으니까 홀쭉이, 예, 그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니까 역시 이를 붙였을 때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어서 그래서 홀쭉이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붙임 보시겠습니다.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그래서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만 이가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것에는 이가 들어간다 한들 앞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발음대로 적어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 대신에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결합을 하면 그것도 역시 이를 그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발음대로 적어줍니다. 자, 예를 보시겠습니다.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 개구리 있죠? 개굴거리다, 개굴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개굴이가 아니라 개구리 이런 식으로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뚤하다라는 말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아미가 붙었네요. 아미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요 뻐꾸기네요. 뻐꾸기. 예, 뻐꾸기가 뻐꾹하다, 뻐꾹거리다라는 게 사전에 없기 때문에 뻐꾹이가 아니라 뻐꾸기로 그렇게 적어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얼룩이 있죠. 요 얼룩이가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얼룩이 같은 경우에도 얼룩하다, 얼룩거리다라는 말이 그게 이제 사전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룩이가 아니라 얼룩기로 적어준다는 것. 앞에 홀쭉이하고 좀 대비가 되네요. 홀쭉이는 홀쭉하다, 하다는 말이 있으니까 홀쭉이로 적어주시고 얼룩이는 얼룩기로 그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세요. 네, 그 아래 이제 해설 읽어보겠습니다. 얼룩이로 다뤄주고 있는 단어는
옛날에는 얼룩이와 그 다음에 얼룩이를 두 개를 다르게 아마 이렇게 인식을 했었나 봐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루어지는 단어는 구별 없이 얼룩이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룩소 같은 거 있죠? 걔네들이 얼룩이가 아니라 얼룩이라는 것. 예, 그거 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부스러기 있죠? 부스러기는 부스럭거리다라는 의성어와는 무관한 겁니다. 예, 그래서 부스러기를 부스럭이로 적지 않고 부스러기로 적는 것은 부스럭거리다하고는 그거는 부스러기가 관련이 없는 단어니까 그냥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부스러기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참고 보시면 이제 하다나 거리다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판정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어로 올라가 있는지 그 여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꿀꿀거리다 꿀꿀하다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올라 있어서 가능하지만 뻐꾹거리다 뻐꾹하다는 불가능하다. 라는 뭐 이런 식의 판단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삐죽하다는 가능하지만 또 얼룩하다라는 건 또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것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요 이제 이 23항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전을 많이 참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좀 불편한 규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주 계속 읽어보면 따라서 그 한글맞춤법 23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관보다 사전에 의존해야 해서 불편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배불뚝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붙였을 때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이제 붙임 보시면 뻐꾸기 있죠? 예, 뻐꾸기가 이게 뻐꾹하다, 뻐꾹거리다 이런 말이 사전에 없습니다. 예, 없어가지고 그래서 뻐꾹 그걸 원형을 밝혀 적지 못하고 뻐꾸기로 그렇게 뒤에 걸로 적어줘야 된다는 것,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줘야 된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예, 잠시 쉬었다가 우리 3교시 또 3교시가 아니라 오늘은 오늘은 마지막이죠. 예,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하여간 계속 내일도 열심히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셨으니까 오늘은 좀 쉬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